지금부터는 경제 이슈 팩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삼전릭스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관련 발언을 듣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할 사람들이 3천만 원이 없어서 레버리지를 안 하진 않을 거고. S&P 500 세배 그런 게 있잖아요. 레버리징이 하지만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죠. 국내 주식에 지금 문제인데 사업개미까지 옆에 있다 같이 두들겨 맞은 느낌? 일부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의 그 코스피 널뛰기 장세를 낮출 만한 그런 기회는 충분치 않다고 보는 거죠. ETF 투자에 규제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율을 갖다가 낮춰주는 세제 개편을 해야만 장기 투자 관행이 생기고. 자,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금융위원회가 2월에 자산운용사 19곳의 단일 종목 ETF 상품 출시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삼전릭스 단일 종목 상품 출시를 희망한 곳이 3곳에 불과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봐야 하는지 우리 김인만 소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처음부터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일 종목 ETF를 하게 되면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변동폭이 커진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곳 자산운용사 19곳 중에 3곳이 반대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에 2,600에서 출발했습니다. 종합주가가 2,600에서 작년에 4,000이 갔었고 올해 5,000이 넘고 원래 정권 출범할 때 목표가 이제 5,000 코스피가 목표였는데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제 불안감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5,000 코스피에서 6,000, 7,000, 8,000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아니었을까. 이걸 가지고 코스피의 목표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으로 좀 사용을 하려는 목표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환율 안정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6월 말 SK의 이거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매수했다. 만약 이렇다 그러면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한 달 반 동안 코스피에서 사이드카 19차례 발동하는 등 시장 변동이 커졌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국민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제 불안하니까 막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거 책임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사실 이 문제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것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이찬진 금감원장이 본인이 이거 들어놓았어라도 막아야 됐어야 되는데 못 막았다라고 해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어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에서 김용범 실장의 어떤 시각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이게 현재 어떤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SNS를 통해서 장문의 어떤 경제와 관련된 입장들을 내는데 그것이 기존 경제나 기업 쪽에서 볼 때는 좀 뜨한 그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정책 컨트롤 타워에 있는 김용범 실장의 어떤 관점 그리고 어떤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거기서 바로 이제 이 주식시장 문제가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이 입장들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이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고요. 매수 수량도 20주로 늘리는 이런 방안, 보완책을 내놓았는데 사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시간을 두면 우상향으로 간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보유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투자자들은 그냥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우상향한다는 말을 왜 우상향하는지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 이게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우상향하고 반도체 실적이 좋으니까 믿고 한 6개월, 1년 묻어두면 올라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하루하루 차트를 보게 되면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내일 또 올라가겠구나 또 기다리게 되고 또 내려가게 되면 내일 더 떨어지나 해서 또 팔게 되는 이런 불확실성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완 대책이
뭐 예탁금을 이게 뭐 좀 상향 조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예, 네, 1,000만 그렇죠. 원에서 3,000만 원. 그리고 기존 한 주에서 20주로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시장의 마음은 이제 손실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0에서 50% 정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예. 사람들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손실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 기회만 되면 뭔가 만회를 하고 싶은 그렇겠죠. 빨리 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예. 이게 한 주에서 20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탁금 기준을 바꾸게 되면 안 하겠습니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리수를 던져야 되는데 네. 1,000만 원에서 더 큰 3,000만 원을 또 예탁금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초조한 마음에 계속 무리수를 던지면서 더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단기 처방은 저는 큰 효과는 없다. 예. 일시적으로 뭐 잠깐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단타보다는 이제 원래 부동산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잖아요. 예전에 이제 86년도였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생겼을 때 그전에는 부동산도 이제 단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사고 팔고가 하니까 시장이 왜곡이 되니까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한테는 양도세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였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이제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주식도 뭔가 장기 보유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그냥 믿고 기다려라고 이제 말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변동 장세를 줄일 수 있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근본적인 손질은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주는 장기 투자 인센티브 방안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장기 보유가 있을 때 주는 인센티브가 좀 있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